안녕하세요. 이베스트 시황 담당자 안진아입니다. 그래서 11월 3주차 마켓클루 시장 단서는 미국의 헬스케어 업종인데요. 이제 지난주 11월에 중간선거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했고 움직였는지 좀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시장의 예상대로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었는데요. 중간선거가 사실상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과거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증시 수익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민주당이 하원을 집권하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은 항목별로 차별화된 전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 정책, 대내 정책으로 나누어 봤을 때 먼저 대외 정책으로 봤을 때는 변함없이 뭐 중국이라던가 북한에 대한 강경 노선을 지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상 대외 정책은 의회의 동의가 상관없기 때문에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는 크게 달라질 게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대내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에 일부 차질이 생기면서 관련된 섹터나 업종이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민주당 하원 집권 이후에 이제 트럼프 랠리가 약화가 된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 주도주는 소재나 산업재 그리고 금융 중심의 사이클에서 IT나 제약바이오 위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가장 큰 이슈는 오바마 케어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중간선거 캠페인에서도 헬스케어 정책을 가장 집중적으로 강조를 했고요. 하원의 집권 이후에 발표한 이제 정책 제안을 보면은 오바마 케어 부활에 집중할 것이다라는 예정을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크게 집중하고 있는 트럼프 정책은 오바마 케어 부활과 그리고 인프라 투자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인프라 투자보다는 헬스케어 관련 정책 추진이 좀 더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헬스케어 업종의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이제 민주당의 하원 집권이 결정이 확실시된 11월 7일 날 업종별로 차별화된 양상 흐름을 보이는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인프라 투자 확대라던가 이제 금융 규제 완화 같은 정책들의 지연이 우려가 되면서 전통적인 트럼프 수혜주로 대표되는 금융이나 에너지 그리고 소재, 산업재는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민주당 승리 이후에 이제 트럼프의 IT 업종에 대한 반독점 규제 완화라던가 오바마 케어의 폐지가 부활한다라는 등의 기대감에 IT나 제약바이오 업종은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바로 이후에 7일날 사실상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S&P 500 11개 업종 역시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업종 가운데에서도 차트 보시면 중간선거 이후에 헬스케어라던가 IT, 정보서비스, 건강관리, 의약품 쪽의 업종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미국의 유권자 대다수가 하원 선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헬스케어를 꼽은 만큼 민주당의 하원이 집권이 확실시되면서 이제 헬스케어 정책이라던가 오바마 케어 부활 기대감에 한 번 더 헬스케어 업종 모멘텀은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7페이지에는 그동안 그렇다면 과거 미국의 역대 집권당과 헬스케어 업종 수익률을 실어 놓았는데요. 과거 오바마 정권 시에 사실상 S&P 500 헬스케어 업종 수익률은 150% 그리고 나스닥 바이오테크 수익률은 한 3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오바마 정권 시에 이제 오바마 케어로 인해서 이런 헬스케어 업종 수익률이 올라갔다면 근본 트럼프 케어에서는 이제 오바마 케어 폐지의 부활이 오바마 케어 폐지가 좀 연착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업종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케어는 마냥 헬스케어에 부정적이냐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마냥 부정적이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오바마 케어든 트럼프 케어든 헬스케어 업종 내 차별화된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가격 인하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미약하고요. 시장 자유 논리에 맡겨서 의약품이 가격이 책정이 된다라는 시장 자유 논리를 따라야 된다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고품질의 저가 해외 의약품 수입 확대를 통해서 이제 시장 논리에 의한 의약품 가격을 책정을 추구를 하다 보면 이제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 시밀러 업종들의 관련 모멘텀이 우호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페이지에 이제 트럼프 헬스케어 업종의 정책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오바마 케어 폐지이고요. 두 번째는 뭐 보험 상품 판매, 뭐 메디케이드 오남용 방지, 뭐 의약품 가격이 시장에서 책정되도록 한다. 그리고 해외에 좋은 품질의 저가 의약품 수입을 확대를 한다, 라는 등의 정책을 내세웠을 때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의료보험이라던가 신약개발, 그리고 제네릭이나 바이오 시밀러 업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대립보다는 협상의 기조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크게 원하는 거는 헬스케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사항을 놓고 좀 들어주고 협상을 해 나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면 이제 그동안 트럼프 주도주로 좀 집중되었던 에너지나 소재 산업재보다는 이제 IT나 헬스케어 같은 성장주 쪽으로 주도주가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